나도 뭐 중간에 한번 그 그림 그릴 때 어시로 한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 네네. 졸라 편해. 내 돈은 존나 나가는데 졸라 편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번 방송에서 그 클림트 얘기를 했거든. 네. 그 클림트가 그 이번에 그 알아? 그 도난당했다가 23년 만인가 찾았잖아. 아니요, 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클림트 그림이 도난당했다가 찾았는데, 근데 그 그림이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위에다가 덧칠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진품 여부를 판명할 때 그게 도움이 됐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네. 공부하신 분은 보세요. 제 예상 그때는 급전이 없었다. 아니야. 나도 그 얘기했다가 네. 콧구녕 나고. 근데 그때 뭐 얘기를 하다가 위작, 모작, 뭐 위작 뭐 이런 거 진위 여부 판명을 하고 하는데 그게 도움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모작, 위작, 그다음 대작, 그리고 협업에 대한 얘기. 첫 번째는 모작. 모작 간단하죠. 제 나이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정확하게 안 해. 정확해. 모작이랑 위작은 행위 자체는 똑같아. 완성된 이제 진품, 진작을 본떠서 복제하는 거. 모작과 위작, 행위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따라 그린다라는 행위는 같은데 의미는 아예 다르지. 모작 같은 경우에는 미술가들, 화가들의 어떤 학습법의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우리 학원에서 많이 하잖아. 네. 그림 처음 배우러 갈 때 미술학원에서 그 학원, 입시학원 선생님이 그린 연구작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면서 따라 그려라. 그런 거 많이 했거든. 너한테는 어땠어? 학원에서? 저도 입시학원 갔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뭐 저기 연구작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 네. 따라 그려봐라. 이거 그대로 그릴 수 있으면 넌 합격이다. 그리고 뭐 옛날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아그리파, 네. 뭐 비너스, 뭐 줄리안 같은 석고상 대생을 했었거든. 석고 대생을 하는데 그냥 보고 그리면 애들이 못 그려. 그잖아. 그리는 법이 있잖아, 대생을. 네네. 그래서 옆에 이제 그 똑같은 자기 그 똑같은 위치의 구도의 그림을 옆에다 또 놓고 그걸 또 따라 그리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들을 연구작들을 이제, 이제 비슷한 터치 뭐 이런 걸로 따라 그려. 아예 처음 그리는 거니까 아예 못 그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작. 그리고 대학 와서도 하잖아. 저 특히 동양화가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동양어 나는 서양화니까 고흐 그림 한번 모작 해봤어. 고흐 그림이랑 네. 그 다음에 그 밀레 만종 이삭줍기도 한번 모작 해봤고. 그럼 이제 한 점을 이제 그대로 한번 모작해 보신 거예요? 그 사진 하나 인쇄해 와가지고 네. 뭐 이질 위에다 붙여놓고 조그만한 그림으로 한 20호, 15호 정도 되는 거에다가 이제 그거를 한번 터치라던가 이런 것들 비슷하게 흉내 내보는 거지. 보통 모작이라는 거는 이제 추상화 같은 모작은 안 하고 네. 당연히 그리고 뭐 인상파 때나 뭐 그 전에 뭐 낭만주의나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벨라스케스 작품 모작하는 그 동기도 있었고 그 제니 샤빌이라고 알아? YBA 알아요. 그 인물 엄청 좀 거칠게 화이트? 맞나? 화이트 좀 세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좀 화이트 톤? 아니 그 인물 그리는 작가 있잖아. 좀 네네. 그 피칠 같이 막 이렇게 막 거칠게 네. 있어. 네네, 알아요. 그림 보면 알아. 되게 유명한데 그 작가 모작하는 그 동기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일단 뭐 사실화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쪽 인물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거를 모작을 많이 했지. 이제 동양화에서는 수업이 아예 있죠. 모작 수업이 네, 모작 수업이 아예 있어요. 이제 연습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윤두서 것도 엄청 많이 따라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거는 윤두서 많이 하더라고 동양화 하는 애들은. 여러분 뭐 초상화 중에서는 최고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군자나 이제 예전에 산수화 같은 거는 모작을 많이 해야지 이제 구도나 동양화에서의 또 표현법이 또 조금 기정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표현을 익히라고 막 저희 특히 과제가 뭐 일주일에 30장씩 해오는 거. 화선지 전지 사이즈로. 그래서 또 요즘에는 화첩이라고 있거든요. 화첩을 만들어가지고 이 화첩을 다 채워오면은 학점 A뿔 주겠다. 화첩을 채워오면? 네, 화첩을 다 채워오면은 너 A뿔이다. 그래서 열심히 다 채웠죠. 그래서 A뿔 받았죠. 모작으로면?
그렇죠. 그때 모작으로만. 이제 자료 같은 것도 교수님이 이제 정해줘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너희들이 과제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화첩이 한 이만큼만 쓰고 이만큼은 또 이제 다 남아요. 쉴 때마다 그냥 이제 먹 연습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맨날 연습했죠. 모작은 뭐 해봤어? 어떤 작가? 저는 이제 작가 구분해요. 왜냐면 그림을 우선 그때는 많이 그리는 거였어가지고 그 서해 그 인사동에 가면은 화방에 예를 들어서 서해 집 같이 뭐 안경 진책법 막 이런 거, 안경 정서처법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름의 뭐 필법들 연구되어 있는 책들 다 팔아요. 그걸 사와가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그렸어요. 책 보고? 네, 책 보고. 아 거기 필법 뭐 이런 거. 그 네. 저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저자 있죠. 안진경이라는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 거는 우선 서해인데 어쨌든 비슷한 이름 인사동에 가서 좀 물어보시면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 뭐 다 떠 있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서해는 저도 모르니까 좀 많이 유명한 그 글씨체법. 그래서 그런 거 책 사가지고 사군자 뭐 따라잡기 막 그런 것도 해보고 다 사와서 맨날 그것만 그리고. 모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들 네. 많이 하지. 미술 초보. 위작 한번 얘기를 해보자. 위작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모작이랑 해미는 똑같다 그랬잖아. 따라 그리는 거다. 근데 이게 의미가 다르죠. 제가 한번 또 한 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해봐. 남의 것을 내 거였냐? 정확해 그거. 정확하게. 아니지. 남의 것을 내 거인양이 아니라 내 것을 남의 거인양이지. 그잖아. 아 그러네. 아 내 것을 남의 거였냐? 그지. 가짜 작품을 진짜처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작 최근에는 위작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뭐 이우환 작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청경자 뭐 좀 더 오래 가면은 뭐 이중섭 박수근도 다 위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 치는 거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위조 지폐. 그지? 네, 맞아요. 위조 지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작이 이제 역사가 이 미술사랑 같이 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거든. 뭐 어떤 맨날 그리스 뭐 로마 시대 때도 위작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뭐 최근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섭 박수근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 진입 판정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 위작이 나왔대. 그리고 거의 시중에 있는 이중섭 작품이 8할이 가짜고. 아 그래요? 그리고 박수근 거는 4할이 가짜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 되게 위작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그 옛날에 뭐 이중섭 미술관인가? 거기 있는 작품조차도 가짜인 게 섞여 들어가 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위작이 엄청 많은 작가이기도 하고. 그다음 추사 김정희 글씨 있잖아. 네네. 그것도 거의 뭐 6, 7할이 가짜래. 아 하긴 원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옛날 사람들 거나 선배들 거 따라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궁금하다. 그 어떻게 사인이 낙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따라? 그것도 다 흉내 내는 거지. 와 낙관을 따라한다. 와. 못 뺏기는 게 어딨어. 다 뺏기려면 다 뺏기지. 와.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청경자 미인도 사건이 있었지. 네.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게 청경자 위작이랑 이우환 위작 사건 두 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게 웃겨. 청경자는 이제 미인도가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고 하는데 그 검찰 막 여기서 조사했잖아. 근데 네 거 맞다. 아 이거 서로 반대였지. 근데 이우환 작가는 야, 네 거 위작이다. 아니다, 내 거다. 내 그림을 내 건데 내가 왜 몰라요? 장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가 이완이 내 그림인데. 근데 그 청경작가는 이제 저기 뭐지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거기도 한번 그 편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인가 아마 있을 거야. 그게 거기에서 한번 좀 자세히 말이 나오는데 방송에서도 약간 청경자 손을 좀 들어주더라고. 이게 위작 많은 작가들 좀 특징이 있어. 따라 그리기 쉽다. 그렇지. 따라 그리기가 되게 쉬워. 특히 이완 같은 경우는 비싼 데다가 제작까지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 걸 사세요. 지금이 싸고 밖에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거요? 어떤 작가, 이제 이름 있는 작가들 있잖아. 네. 어씨가 네. 나와서 설마. 자기가 이 작가인 양 그려서 파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어씨를 했으니까 그리는 법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어씨가 이제 그 작가 거 똑같이 그린 다음에 파는 경우도 있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씨를 함부로 쓰면 인성평가를 제일 먼저.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어씨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대작이 나와야 되지. 대작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아직 저한테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아니 대작이 말 그대로 그냥 대신 제작해 주는 거야. 네. 문학에서는 대필이라고 하잖아. 네. 또 문학 쪽에서는 보니까 그런 작가들을 보면 대필 작가나 뭐 유령 작가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조영남 씨의 그 대작 사건이 있지. 근데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뭐 나무위키를 보시던가 기사 보시면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조영남을 사기다. 이게 진품이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물고 가려고 그러다가 네. 현대 미술이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네. 내가 손 하나도 안 대도 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 미술은 그래. 근데 이걸 속였다고 사기다라고 이제 그걸로 건 거야. 왜 네가 그린 척 해가지고 그림을 팔아먹었냐. 이걸로 걸고 넘어진 거야. 아. 근데 조영남이 한 행위가 네. 나쁜 거냐. 아 그때 이것도 옛날 미술 짓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었지. 그때 저도 저의 생각은 이거는 조금 만연해 있는 좀 스타 작가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 조영남 사건으로 인해서 미술에도 어떻게 보면 어씨의 존재가 있고 뭐 이제 어씨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지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옛날 뭐 인상파나 뭐 낭만주의 시대 때나 뭐 이런 시대 때 뭐 내 혼을 담아서 뭐 붓질 해가지고 그리는 그림만 진짜 내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뒤떨어진 생각이잖아. 요즘은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리고 작품을 작가들이 전시를 굉장히 많이 소화해야 되는데 작품이 모자라. 이번에 그려봐서 알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연달아 있으니까 작품이 모자라. 그런데 또 이제 그림 그리라고 해가지고 시작해서 딱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치겠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중간에 한번 그 그림 그릴 때 어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 네네. 졸라 편해. 내 돈은 존나 나가는데 졸라 편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 아까도 말했잖아. 위작할 때 어떤 사람이 위작을 한다고 그랬어. 어씨가 위작을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내 스킬을 가르쳐줘서 얘가 만드는 거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들이 있잖아. 요새는 뭐 나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 관료를 쓰는데 나만 하는 방법이잖아. 너 내 거 철판이랑 이렇게 물감 갖다 준다면 너 나 똑같이 만들어봐 하면은 만들 수 있겠어? 그쵸. 못 만들죠.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잖아. 근데 이것도 보면은 조영남도 보면은 그 작가한테 내가 이렇게 그린 이런 식으로 그린다 해서 이 작가한테 이렇게 한번 그려라 해서 맡긴 거야. 맞죠. 근데 올라프 엘리아스는 형 같이 봐야 된다고 했던 그 다큐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엘리아스는 무조건 사무실에서 이것만 하잖아. 스케치. 이거 이렇게 드로잉만 하지. 이거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할 거야. 아 그래. 하여튼 어시스턴트를 쓰는 작가들이 이제 요즘에는 많아졌지. 특히 잘 팔리는 작가나 이제 전시가 엄청 많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작가들 경우 특히 어시를 많이 써. 왜냐면 작품량이 그만큼 뽑아져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한번 협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협업은 뭐 다 알지? 의미는 네네. 협동해서 작업을 하는 걸 협업이라고 하는데 제 성격이 못하는 거. 네 성격으로? 못해요.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맞아요. 이 현대미술에서는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요새는 특히나 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화가 돼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올라팔리아슨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올라팔리아슨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있지. 네. 거기서 이제 안에서 건축가, 뭐 디자이너, 뭐 조형하는 애들 뭐 해가지고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걔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한번 해볼까? 올라팔리아슨이 이런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걔네들이 또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아 근데 너무 고무적이었던 게 그게 나 보면 좀 깜짝 놀랐던 거 있거든요. 그때 회의할 때 올라프 엘리아슨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치, 막 의견을 내. 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떠세요? 이 재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브랜드인 거야. 네. 걔 이름은 건 브랜드지. 그럼 그 안에서 얘 밑에서 배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모여서 하나의 뭐 어떤
마스터피스를. 그치,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잖아. 혼자서는 절대 이거 못 만들 작품들을 만들어내니까. 아니, 내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내가 무슨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걔는 막 뭐 움직이는 거, 막 물 막 쫙 막 뭐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혼자. 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한 거지. 그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리고 저 요즘 최근에 알았던 건데 그 타카시 있잖아요. 응. 타카시 인스타를 맨날 보는데 타카시 인스타 보면 거기도 그냥 걔는 조형이랑 회화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걔도 완전 스튜디오여가지고. 걔는 어떠냐면 네. 카이카이 키키라는 회사를 차렸어. 아 카이카이 키키. 카이카이 키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회사랑 이제 팀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올라팔리아스랑 똑같아. 아이디어 뭐 드로잉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내고, 그다음 거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채색이라던가 뭐 이제 뭐 파나 뭐 이런 거 찍는 것들. 그게 완전 상업적이잖아요. 완전 상업이야 걔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영상도 있었는데 그 인스타에서 보다 보니까 그 타카시가 계속 사인만 하고 있어. 하나에. 아 나 알아. 계속 노래 들으면서 계속 사인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간 거지. 나 옛날에 그 얘기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 얘기했는데 그 타카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지금 한 발로 오래 서 있는 거다. 지금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지. 조금 더 전으로 가보면 앤디 워홀이 시작을 했지. 앤디 워홀은 컨셉 자체가 대량 생산이잖아. 팝 아트. 네. 대량 생산. 그냥 찍어내는 거야. 그럼 지가 다 혼자 그 수백 수천 장을 지 혼자 으아 이러면서 찍었겠냐? 또 사람도 시켜가지고 찍는 거 뭐 어렵다고. 맞아요. 그냥 찍는 거지. 맞아요. 색깔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다음 뭐 리터. 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색채 있잖아. 색 그 미는 거 뭐 이런 것들 연작할 때 그때부터 조수랑 같이 시작을 했대. 한 명이 그건 모르겠어. 몇 명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데이터는 혼자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더 시스인데. 근데 그것도 엄청 큰 작품들이니까 혼자 하기도 그렇지. 난 리히토를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뭘 못 봐? 그 작품을? 네. 작품 존나 커. 리터 작품. 이래서 원화를 봐야 되는. 사진으로만 받는 거랑 좀 달라요. 그렇지, 다르지. 뭐 대면 호스트는 뭐 100명 넘게 있다고 하지. 그렇죠. 또 이번에 그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그 전시했던 랜덤 인터내셔널, 네. 그 레인룸. 걔네들은 이제 작가 2명이 이제 스튜디오를 하는 건데. 걔는 아예 팀이죠. 완전 팀이야. 그 팀업 해가지고 걔 팀 안에 보면은 그 두 작가 말고도 무슨 뭐 디자이너, 건축가, 뭐 요리사 뭐도 있고 무슨 뭐 의상가, 아무튼 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직군들이 그 다 모여서 걔네들끼리 이제 아이디어 내고 이제 작업을 하더라고.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 그게 팀이야. 말하자면 진정한 협업,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걸고 진짜 협업을 하는. 나도 옛날에 그런 거 하려 했는데 요즘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전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거든요. 한 8명인데 저 포함해서 우리 그룹 회사를 만들자. 그룹? 네, 왜냐면 분야가 다 달라요. 분야를 다 달라요. 저 미술, 뭐 장교, 뭐 의사, 정치 꿈나무. 뭐 자한당. 네. 정말 뭐 엔지니어는 있고 뭐 프로그래머, 내공학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있어서 회사를 하나 만들자. 재밌네.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내공학자가 재밌겠다. 내공학자를 해서 그렇죠. 정치 꿈나무의 뇌를 한번. 근데 그 친구를 따려면은 저 먼저 따야 된대요. 뭐 게 많고. 그 우리나라 이제 뭐 회화 작가 중에 뭐 박서보. 박서보도 뭐 옷이다 쓰는 걸로 유명하지. 그거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 그걸. 묘법 유명하고. 김창렬 아가 나에게 닭한 싱글다오. 닭한 싱글이 나좀 다오. 그다음 김창렬 작가 물방울 제주도에 계시는데 그분도 뭐 되게 따라다니는 되게 오래된 어시가 있어. 내가 전시장에서 몇 번 봤는데 네. 같이 오시더라고. 그다음에 뭐 또 서도. 서도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천 집 있잖아. 네. 그걸 혼자 어떻게 만들겠어? 천 만드는 그 공장 작업실이 일산에 있어요. 내가 전에 그 일산 살 때 네. 거기 무슨 어떻게 뭐 가구 공방 같은 데 가서 내가 가구를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 네. 그때 강아지 또치 키우고 있을 때 네. 또치 옷걸이 있잖아. 그런 걸 하나 두어 개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 해가지고 얼마 안 해. 그래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했거든.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나무 하는 걸 막 배웠어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없는 옷걸이를 개가 있어. 또치. 나는 굶더라도 나는 라면 먹어도 내 강아지는 오가닉.
부러운 인생이었구나. 하여튼 거기서 거기 사장 있잖아요. 여자분, 저 되게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자기 동생이 미술 하는 애도 아니야. 무슨 어떤 작가 작업실 가서 맨날 바느질만 하고 왔다는 거야. 혹시 그 작가 이름이 서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러는 거야. 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 되게 특이해서 좀 기억한다고. 그냥 맨날 바느질하고 뭐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한 100명이 앉아가지고 막 바느질 하고 있대. 돈이 얼마나 많은 걸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그런 게 나도 놀랐던 그런 얘기 듣고 아무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서도 작가도 협업을 한다. 그치. 그런 뭐 바느질 명인 이런 뭐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말했던 대작 같은 경우에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대작이라는 말은 미술판에서는 존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되면은 작가는 이제 그러면 브랜드 상표 같은 것만 된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기 팀에서 아이디어 회의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 팀에서 회의를 했던 거를 작가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걸 이미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작가 이름에다가는 팀 이름이 아니라 그 작가 이름을 썼어요. 그럼 이건 대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혹시라도 왜냐면은 팀이 너무 커지면은 이거는 작품이 하루에 몇십 점씩 나오잖아요. 뭐 한두 점이 계속 나와도 작가 무슨 일이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괜찮네? 이거 그러면 내 거 이걸로 전시해보자 이러면은 뭔가 쉽게 가는데 어느 순간 대작이 된 거 아닐까요? 그게 왜? 아니 왜냐면은 작가 본인이 아예 건들지를 않았던 분야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건들지 않았던 작품이면 나는 그래도 작가가 한 번은 건드려야지 조금은 이렇게 톡톡 건들면 사인은 하잖아 지금. 사인도 맡기는 작가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사인도 대신은 아예 손을 안 대는 작가. 뭐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너가 진짜 예술가냐? 그러니까 얘가 예술가인지 아니면 너가 진짜 예술가야? 네 손을 안 대는데 네가 예술가냐?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데 네가 예술가야? 네, 어느 순간 아이디어조차 안 내는 거죠. 이 사람은 대외 활동만 해가지고 그냥 얼굴 마담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작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은 그냥 다 어시들이 다 하고 작가는 대외 활동만 어디 오프닝 한번 가고 어디 또 이제 자기 오프닝 할 때만 나타나고 어디 미팅하러 가기만 하고 이것만 해도 솔직히 진짜 바쁜 작가는 바쁘잖아요. 제프 쿤스는? 네, 제프 완전 데미안 호스트고 제프 쿤스. 네, 그러니까. 그럼 걔는 예술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는 애매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는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씨발 존나 바쁘네 하고 하루 날 잡아서 뭐 전에 내가 이번에 김동진 작가랑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 데미안 호스트랑 데이비드 호크니가 서로 붙은 적이 있다. 무슨 데미안 호스트가 하는 행위는 뭐 공예가들을 엿먹이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어떤 사람도 그래.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으면 그럼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맞지? 맞아요. 근데 그럼 하면 돼. 맞아요. 그럼 예술가야. 그러니까. 맞아. 아이디어 가지고. 나도 하는데. 응.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만한 돈과, 그만한 자본과, 그만한 인맥과 뭐 그런 게 다 있으면은 자기 철학에 딱 서 있고 내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근데 맞아. 나 이거 작업을 하면 되지. 근데 못 한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작업 못 해 그렇게 해서. 근데 난 조금 이래서 조금 가끔은 조금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치, 나도 짜증나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작가들이 전시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자본이 모였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그치. 우리 같이 이제 계속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하는 작가들은 내가 해외로 정말 좋은 갤러리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미 전시들이 이미 다 스케줄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왜 굳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작가 거를 당장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모험적으로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전시 기회 자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세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 걔네들은 작품이 비싸잖아. 네네. 근데 젊은 작가들은 작품이 싸잖아. 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얘네가 포텐이 터져서 정말 비싼 작가가 될 수 있고. 비싼 작가 그냥 비싸게 돈 더 주고 사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림이 비싸지려면은 계속 전시를 많이 하면서도 더 좋은 기회에 있는 뭐 갤러리나 어디 큰 갤러리, 네, 큰 갤러리나 뭐 미술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미 이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번에는 누구, 이번에는 누구. 뭐 예를 들면 서울시립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끝났으니까 이번엔 바스키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하면은 조금은 여기서도 그래도 이제 미술관이나 이런 거 애들 보면은 뭐 어떤 그런 전시를 걔네들도 하는 게 있지만 젊은 작가들한테도 기회를 계속 좀 주려고 하잖아. 그렇죠. 미술관에서도. 그래서 뭐 국립현대에서 뭐 젊은 모색전 해가지고 거기 뭐 서도 이불 작가들이 다 거기 출신이잖아. 젊은 모색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요즘도 하나? 국립현대? 그건 요즘엔 안 할걸요? 모르겠어.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업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기타가 있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동영화에서 모작 이외에 임작이랑 방작이라는 개념이 네네, 방작 있죠. 임작 방작 네네. 알아? 네. 뭐야? 설명. 임작은 뭐야? 정확하게 임작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방작은 내가 누구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미 그려져 있던 그림을 내가 그려가지고 거기다 방이라고 써놔요. 이건 이미 누구 거를 내가 가져와서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거를 조금 더 얹은 거지 이미 내가 아예 내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해. 맞죠? 근데 임작은 정확하게 임작은 그냥 원작을 옆에 보고 놓고 눈으로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린 걸 임작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작이랑 비슷한데 동양어를 좀 세분화 시켰더라고. 그리고 방작은 이게 모작이랑 임작을 이제 수련한 다음에 네. 원작을 기초로 자신의 필법으로 재해석한 작품. 그걸 조금 자기 걸 방작이라. 얹은 그치. 느낌. 뭐 패러디? 약간 어떤 그런 느낌? 이래서 동양화가 어쩔 때는 발전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자꾸 나도 옛날 처음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 그래요? 재밌더라고. 맞아요. 재밌는 거 많은데 그만큼 동양화가 옛날 것만 추구하는 것도 있어. 자, 오늘은 모작, 위작, 대작, 협업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내가 대작이랑 협업 때문에 좀 이 얘기를 좀 시작한 것도 있거든. 사람들이 뭐 아이디어만 가지고 예술가냐, 대신 그려주면 다 대작이지. 근데 또 미술 공부를 좀 하거나 미대 나온 애들은 어떻게 그게 대작이냐. 그러니까 대작 개념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지. 이제. 요즘 조금 뭔가 가끔은 족같을 때가 있긴 하죠. 그거 빼고는 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보면은 다 어떤 뭐 협업이라는 이름 아래 뭐 내가 거의 아이디어만 내고 제작은 다 맡기는 뭐 그런 작가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제임스 터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는 제임스 터렐 지가 뭐 조명 다 달고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다 내고 이런 걸 구현해 주세요라고 조명 그 회사가 있다던데 되게 유명한 엄청 큰 그 제임스 터렐 조명만 해주는 회사가 있대. 그 회사가 이제 제작을 해주고. 근데 이건 또 설치에만 국한시키기에는 또 웃기잖아. 왜 회화엔 적용하면 안 돼? 맞아. 그잖아. 똑같은 예술가인데 왜 회화는 안 되고 이건 되는데? 맞아. 그런 것도 좀 웃긴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미술판에서는 대작 개념은 아예 사라졌다. 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 자.